어제도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지만 지금 정보사 이 정보사라는 데가요. 지금 조금 있으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아마 곧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 아마 본인은 포기를 했습니다. 제가요 정말 기가 막힌 게 이 양반이 전직이잖아요. 네. 전직 정보사령관이 예. 현직 정보사령관과 예. 그다음에 정보사령관의 핵심적인 두 명의 대령을 예. 그것도 롯데리아로 불러서 예. 지난 1일 날 자, 곧 계엄을 할 테니까 준비해 아.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. 근데 배고프니까 금강산도 직후경이니까 우선 햄버거를 먹고 얘기하자. 아니 저기에 정말 군인 같은 정말 저런 남자 4명이 앉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저 롯데리아는 방도 없습니다. 그냥 다 공개된 데잖아요. 다 젊은 층도 많고 다 공개된 방인데 거기에 저런 남자들 4명이 앉아서 햄버거를 어그저그 먹고 있으면서 뭐 수건수건 곧 계엄이 일어날 테니까 준비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가 상상이나 되십니까? 저는요.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보사령부라는 데가요. 대북 정보 수집을 하는 데입니다. 그리고 정말 은밀한 기관이에요. 네. 여기는 예산을 얼마 쓰는지 요원이 누구인지 이것도 전부 다 비밀인 조직입니다. 네. 근데 최근에 어떤 사건이 났나 하면 이 정보사령부에 있던 블랙 요원들, 즉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들이 있습니다. 이들이 나가서 주로 탈북인 자들, 그다음 루트 안내, 그다음에 정보 수집, 공작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명단이 전부 다요. 북한 정찰총국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국정원에 있는 화이트 해커가 정찰총국에 해킹을 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안에 명단이 다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그걸 몰랐습니다. 정보사령부는. 그 군무원. 네. 그러니까 정보사 출신이었는데 이제 전역을 하고 또 정보사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네. 돈을 받고 그걸 다 고스란히 넘겨줬다. 중국에 팔아넘겼어요. 네, 그리고 조선족한테 팔아넘겼고요. 그게 하나 있고요. 그다음에 현정님 기억나시죠? 그 올 6월에 정보사 내 넘버 1하고 넘버 2하고 부딪혔어요. 지금 사령관은 여단장이 싸웠죠. 예, 그 뭐 광개토 프로젝트인가 해가지고요. 대북 공작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. 근데 지금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. 지금 문상호 사령관이 그때부터 이제 사령관이었고 네. 그 여단장한 사람이 있는데 육사는 3년 선배예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작업 방식이 서로 이제 서로 폭로전하고 헐뜯고하는 그러니까 정보사의 넘버 1과 넘버 2가 그 혈투를 벌였는데 결국 말이죠. 노상원 씨가 개입해갖고 문상호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. 야. 노상원 씨가 개입해갖고. 뭐예요, 저 사람? 근데 노상원 씨는 김용현의 육사 3년 후배고 네.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근무연도 있어요. 네. 근데 저분은 뭐 고향은 충청도 쪽 같아요. 충남 사투리를 걸쭉하게 쓰더라고요. 근데 노상원이 그때부터 해가지고요. 그 넘버 2 여단장을 딴 타 부대로 전출을 시키고 네네. 정보 부대가 아닌 다른 데로 문상호 체제로 딱 또 저기를 합니다. 그래놓고 사실상 전직 사령관인 노상원이 문상호 현직 사령관 위에 서갖고 그냥 수렴 청정을 합니다. 이야, 대단하네요. 예. 자, 근데 노상원은 이번에 계엄 과정에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했습니다. 이 포고령도 아마 작성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. 또 계엄령 과정에서 이 김용현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특히 이 사람이요 완전히 부정선거에 빠져 있는 사람이래요. 예. 그래서 이 선관위의 그 서버 그것만 들고 나오면 다 끝나. 이래서 직접 대령들한테 지시를 합니다. 선관위에 들어가서 그 서버를 전부 다 뜯어서 가져와라. 라는 지시를 노상원이가 내립니다. 문상호가 내리는 게 아니라 노상원이가 내리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지금 보면요. 이 정보사 같은 경우는 오비들, 즉 은퇴한 사람들, 퇴직한 사람들이 별도로 지금 서울 시내 사무실을 몇 개를 운영하면서 그 사무실 운영비를 정보사로부터 받고 거기서 또 한다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이 충정로하고 그렇죠. 군자동 이 군데에 지금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들이 독자적으로 대북 공작 계획을 여기서 짰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HID 요원들을 동원한 것도 바로 이 노상원이에요, 노상원. 네? 그래서 그 당일날 보면요. 지금 언론들도 지금 막 이거를 제대로 그 가름화를 못하고 헷갈려갖고 막 이렇게 좀 딱딱 정리정돈 안 되게끔 보도를 하고 있는데
그 과천 선관위 들어간 거 있잖아요. 네. 그거는 HID하고 무관합니다. 네. 아니 HID는 그 영화 실미도에 나오는 것처럼요. 북파 공작 부대예요. 네. 갖고 뭐 요인 암살, 납치, 뭐 폭동 일으키고 뭐 이런 거거든요. 그 사람들이 그 중앙 선관위 갖고 서버 저 접수해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 HID가 무슨 서버 접수하는 부대요? 그거는 실력이 그쪽은 아니고 그거는 정보사 저쪽 다른 팀에서 하는 저쪽 거고. 그 국군 뭐 사이버 사령부 네. 이런 데도 있잖아요. 그런 뭐 서버라든가 사이버 뭐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. 근데 그래서요. 그날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령 발동되고 국회에 계엄군이 오기 1시간 반 전쯤에 오히려 과천 선관위로 정보사 군인들이 먼저 갔잖아요. 네. 그 군인들은요. HID가 아니에요. 맞습니다. 네. 안산에서 온 사람들입니다. 네, 네. 그리고 저 정보사의 일반 장교들 뭐 해가지고 고 무슨 대령이 그 한 10명 병력을 통솔하고 가서 그걸 한 거고요. 그 과천 팀이 있어요. 과천 그게 판교 팀이에요. 아니 잠깐만. 과천 말고. 아니 잠깐만. 네. 그 과천으로 가서 한 그걸 제가 이제 편의상 과천 팀이라고 하는 거고요. 그거는 이제 안산에서 왔어요. 아하. 안산에서 왔고 같은 시각에 판교에 또 30명이 모여 30명 있었어. 있고. 30명이 대기조로 딱 하고 있어요. 스탠바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과천 선관위를 간 팀이 있고 판교에서 대기 중이었던 팀이 있어요. 아하. 여기가 HID. 오야 HID. 예, 그 돼지부대, 아하. 일명 돼지부대, 돼지부대. 그 팀이란 말이에요. 아하.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지. 그러니까 선관위는 선관위고 판교는 판교예요. 자, 돼지부대는 기본적으로 판교 팀이라는 거죠. 네네, 그렇죠. 그 팀은 요인 암살 뭐 그렇죠. 이런 거 하는 팀입니다. 맞습니다. 30명이에요. 예, 그리고 거기 안가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. 네, 자, 안가에 모여 있다가 이게 계엄이 조기 해제되면서 이제 해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러면 그들은 거기 왜 있었을까요? 글쎄요. 무슨 임무를 받았을까요? 바로 그게 이 노상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. 맞습니다. 즉 그 할 노상원의 핵심 키워드인데 노상원이 받은 이 지령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선관이 들어가서 서버를 압수하는 것과 하나는 정치인들 체포하는 겁니다. 네, 그 임무를 노상원이 지시를 한 겁니다. 네. 자, 그러면 노상원 이 정치인 체포 누가 타겟이었을까요? 근데 거기서요. 네. 이제 그 어제도 SBS가 8시 뉴스에 뭐 단독 해가지고 판교에 한 30명 모여 있었다 얘기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눴어요. 하나는 네. 휴민트를 다루는데 휴민트니까 이게 정치 공작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 뭐 이상한 뭐 찌라시 같은 거 퍼뜨리고 뭐 하는 거 그런 네네. 걸 수가 있고요. 두 번째가 이제 HID인데 요게 이제 체포, 경호, 경비 뭐 이런 임무라는데 자 보자고요. 체포조가 아닙니다. 네. HID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 체포 주요 대상이 한동훈 그 14명 있었대지만 나중에 안 되면 딱 3명 딴 사람은 안 해도 되니까 3명 꼭 체포해라 잡아라 한 게 누구야? 한동훈, 이재명, 우원식? 우원식이에요. 네. 한동훈 50대, 음. 예, 우원식과 이재명 60대. 아니 50대, 60대 아저씨들 체포하는데 왜 부파 공작원이 필요합니까? 바로 그렇죠. 지금 그날 국회에 투입됐던 부대 보자고요. 일단 특전사가 있죠. 네. 방첩사가 있죠. 그다음에 수방사가 있죠. 거기다가 경찰이 또 있어요. 네. 그러면 이 50대, 60대 아저씨들은요, 그냥 경찰이 가서 체포하면 되는 거예요. 그 무슨 수방사내, 방첩사내, 군인까지 뭐 전문 체포조가 동원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, 사실은. 영등포 경찰서 강력계가 동원됐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예. 그래서 그러면 또 판교의 그 대기 중이었던 HID가 만약에 체포 목적이었다면 그 시간에 왜 판교에 있어요? 국회로 가야죠. 그러니까 판교에 있었던 HID는 체포조는 아니다. 아마 요 관련돼서 중요한 뭐 보도들이 아마 곧 언론에 나올 것 같습니다. 나올 것 같고 아마 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 취재를 해서 내일 방송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뇌피셜이 아니고요.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지금 이 노상원이 오늘 구속이 되면 요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마 집중될 것 같습니다. 급물살을 타겠죠. 왜 정치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체포하려 했는지 그 부분 지금 이제 김어준이 폭로한 거는 민주당도 좀 근거 없다라고 한 발 뺐어요. 뺐는데 그거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
지금까지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과연 노상원이 왜 그날 롯데리아 만남에서 두 명의 이 대령, 이 두 명의 대령이라는 게 바로 팀장입니다. 네. 정보사의 중요 팀장들입니다. 팀장들에게 각각 지시를 내렸습니다. 노상원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. 그리고 이 중에서 한 명은 HID를 관장하는 사람. 이 HID는 제가 알기로는 현역도 있지만 또 OB도 있다고. 오비도 있었어요. 네, 오비. 민간인도 있습니다. 네. 야, 저는요 이 정보사령부가 1990년도에 이제 통합이 됐거든요. 네. 근데 쭉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굉장히 비밀스러운 부대예요. 그렇죠. 이거는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같은 이 공작들과 이런 것도 하는 부대인데 사실 군내의 국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죠. 네, 군내의 국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근데 이 부대가 왜 계엄 사태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고 이 노상원은 왜 처음부터 이런 구체적인 계획에 했을까, 관여했을까?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의 단서는 아마 저희가 내일 방송 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